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지금 시기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따뜻한 위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매운맛으로 여러분들의 초심을 일깨워 드려볼까요? 현장에서 이런 물음을 던져본다면 95% 이상의 친구들이 초심을 일깨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소 매운맛으로 여러분들의 초심을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100%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법칙을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적용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멘탈 잡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저한테 댓글로 또 쪽지로 감사하다는 연락이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수능이 끝나고 그런 어떤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법칙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제일 중시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율성 좋아하잖아요. 효율성.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걸 추구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허상이야. 사막의 어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실 수능이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시험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질적인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처음에는 무조건 양으로 조져야 됩니다. 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질적인 전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양적인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속도도 느려 보이고 짜증나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양적인 것이 질적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게 느낌이 와요, 나중에. 그리고 양적인 투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조금 다른 식으로 해나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붙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오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대학에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를 해보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지금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재미라는 건 뭐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걸 혹은 내가 약했던 걸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재미,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재미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반성과 성찰을 처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질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게 전제되어야 된다. 그걸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그런 양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지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치겠지, 힘들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지금 양적인 것들을 쌓지 못하면 내가 하반기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을. 알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지금 이용해. 두려움을 지금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태하게 있다가 하반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을 잘 보지 못할 거야.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하라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양적인 공부를 쌓아라.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해라. 알겠습니까? 속도는 상관하지 마, 지금은. 양적인 걸 쌓는데 집중해.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라고. 만약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 성적 변화가 없는 N수생이라면 일단 크게 요 경우의 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계적인 공부를 하거나 맹목적인 공부를 하거나 강제적인 공부를 하거나 의무적인 공부를 하거나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올해 한 해 더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는가? 내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고 대학 합격하겠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날씨 좀 따뜻해졌다고 모의고사 점수 좀 안 나왔다고 퍼져 있냔 말이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느려진다고. 근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밟아 나가면 나중에 더 빨라진다고. 국어를 예로 들면 제 수업 듣는 친구들 말고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인강이나 이런 걸 듣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은 보통 쉽고 빠른 강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고 빠른 강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쉽고 빠른 강의는 허상일 수가 있어요. 허상일 수가 있다고. 이 쉽고 빠르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100%를 다 전수해주는 강의가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잔뿌리를 다 제거한 강의예요. 잔뿌리를 다 제거한 강의라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쉽고 빠른 강의는 한 3등급 정도까지는 성적을 올려줄 수가 있어. 그런데 3등급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4등급에서 8등급 정도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좀 아직은 공부 방법을 모르거나 그래서 3등급까지는 올라오는 게 비교적 그래도 수월해요. 근데 3등급부터는 걔네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면서 진짜 질적인 걸 추구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3등급 대 애들이 2등급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2등급 대 애들이 1등급으로 올라갈 때, 1등급 애들이 만점 가까이 받을 때,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 레벨업이 많이 필요해. 근데 지금 이 잔뿌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쉽고 빠른 강의 뭐 몇 분 컷 이런 걸 들어버리면 그 단계마다 레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될 수가 있어. 결국에는 다시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데 지금 4월달이라고 해서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빠른 강의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 안 늦었어. 알겠습니까? 저는 강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역할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수험생들이 해낼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랑 하면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거는 담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어. 가르치다 보면 얘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좀 다른 애들보다 몇 배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요. 뭐 6등급 애들이 2달 만에, 한 달 만에 막 2등급 되고 이런 건 봤어. 근데 모두에게 이걸 약속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소 흥분을 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요? 두 번째 법칙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진부한 격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해요. 학원에 보면 학원 복도가 좁아요. 만약에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애가 이쪽으로 가고 B라는 애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좁아서 덩치 큰 남자애들은 어깨를 부딪히는 일이 왕왕 생겨요.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네들이 수컷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깨를 빡 부딪히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부딪힌다거나 불쾌한 행동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인과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해. 내가 어깨를 부딪혔어. 만약에 내가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어. 원인은 얘가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걔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봐. 만약에 내가 얘를 한 대 때리고 경찰서 가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미리 생각을 한번 필터링 할 수 있으면 싸우겠어? 안 싸운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조금 예를 요걸로 들어볼게. 자,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피곤해. 혹은 뭐 결과가 잘 안 나왔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오늘 공부를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어. 결정을 했어.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모의고사를 봐서 피곤하다 혹은 잘 안 풀려서 힘들다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자, 원인이 이렇다는 건 저도 납득해요. 이해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 근데 오늘 공부를 쉬어버리면, 이 선택을 해버리면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못해.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내일 해야 돼.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 오늘 거 제끼고 그냥 내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랑 오늘 쉬고 내일 거 다 같이 하자, 혹은 내일 다 못하니까 그냥 쉬지 말고 힘들지만 그냥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랑 누가 더 결과가 좋겠냐고. 당연히 이 인과 법칙에 따라서 힘들지만 내일 오늘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친구, 공부를 하는 친구가 합격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게 돼.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쉬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결과를 생각해봐. 여러분 직업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적어도. 그럼 직장인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고 회사 안 나가는 경우 봤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안 나가면 잘리니까. 여러분들 하루 공부 못하면 잘린다고 생각해봐. 부모님이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하루 쉬었을 때 그 쉰 공부량을 내일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쉬어도 돼. 근데 오늘 공부량을 내일 못 할 것 같다. 그럼 쉬면 안 돼. 물론 건강이 너무 힘들거나 뭐 정말 몸살이 났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야. 그렇지만 컨디션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그건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을게.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어땠어? 그런 거 따위는 다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결심했으니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은 등과교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과목 수능 1등급, 2등급을 얼마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겠다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수능 1등급을 원해. 그럼 당장 뭘 해야 되지?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아? 그럼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수능 1등급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보다 크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능 1등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수능판에 들어왔다면 그 어떤 거보다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게임하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률과 쾌락을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나중에 이게 후회로 온다고. 지금 누렸던 100의 쾌락이 수능이 끝나면 1000, 만의 후회로 돌아온다고. 여러분들 엄청 고통스러워진다고. 알겠어요? 그때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란 말이야.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을 일치시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알잖아. 알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지쳐있으면 안 돼. 라고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다소 흥분된 억양으로 전달을 드려서 그 점은 여러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메시지는 누군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해 주시고 정신 차리시고 초심을 찾으시고 올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 영상 보고 정신 차려서 좋은 결과 얻었다고 연락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